자, 김신혜 씨 신스틸러 2022년 심룡에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1위입니다. 예. 1위 8명이 나왔어요. 예. 예. 1위 누구죠? 1위는요 네. 예상가죠. 네. 윤석열, 최재형. 공정의 윤석열, 최재형 두 분입니다. 예. 공정 두 분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법조계도 있으셨고 그런데 왜 공정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대 화두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맞아요. 너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이 그래도 그것들을 공정을 바로 세워줄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분들이 한다면 좀 그래 공정한 사회라도 만들어줘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두 분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고 한 분은 하나도 도움을 안 준다 두 분이 싸운다 이러면 사실은 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버티면서 박사님 지난 방송에 말하신 것처럼 버티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또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두 분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충분히 합칠 수 있다. 그럼요. 생각이 들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도 저도 최재형 팬클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팬클럽하고 윤석열 총장도 잘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사실 영웅된다라는 방송이 여기서 초반에 나갔었고 그냥 사람들이 방송을 다 보지를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야 김신혜 네가 윤석열 영웅된다고 유튜브에서 말했더니잖아 이렇게 왜냐면 박사님이 제목만 보고 제목 썸네일에 제 얼굴 딱 달고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웅 저는 이 심룡을 왜 이 시점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권력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는 사실은 그 브리저튼이라는 미국 미드가 있거든요. 보신 적 있어요? 브리저튼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야한 미드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야한 건 못 보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니 못 보게. 못 보게.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저 혼납니다. 야한 거 보고.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야함이 아니라 사모님 좋아할 스타일의 미드인데요. 진짜 세련된. 근데 거기에 이제 왕실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이봉규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나 본다 이러면서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봉규 TV라는 그래도 많은 애국심을 갖고 구독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채널에 이봉규 박사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서 브리저튼의 어떤 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 한 목소리 뭡니까? 여자 작가인데 거기서 이제 매번 그 드라마를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면서 그 왕실의 모든 미담과 영웅담과 추문을 말해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찌라시를 뿌려요. 매일 밤마다 일간지죠 우리로 치면. 근데 거기에는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누구 사귀었다, 누가 누구한테 차였다. 누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뒤에서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브리저튼의 그 한 여성 작가가 그걸 매일 써서 근데 왜냐면 너무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는 여성입니다. 누군지도 밝혀지지도 않다. 마지막에 결국 밝혀져요. 그 16 몇 화 끝날 때. 근데 그걸로 권력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제가 한 4일 정주행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이제 재밌기도 하고 막 야하기도 하고 약간 빠져드는 스토리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심룡을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요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저한테 나름 뭐 중요했던 분들이 이번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그걸 어떻게 물으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전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했더니 김신혜가 이야기를 하는 애야. 그래서 제가 난 이야기를 하는 애구나. 언론사 사장이 얼마나 많고 언론사 기자가 있고 뉴미디어에서도 지금 뛰어난 논설위원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뭘 하고 있나를 사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번 대선 전에 나는 이야기를 하는 애구나. 그리고 그 어떤 100%의 팩트를 갖고 나오는 게 기사고 기사는 보이는 사람은 보지만 그 뒤를 못 본 사람은 안 보여요. 왜냐면 모든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 브리저튼을 통해서 제가 뭘 알았냐면 그 영웅담. 우리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윤석열, 최재형은 사실 김동연 영웅담입니다. 지금 시즌의 신상품, 이 정치 신상품의 영웅담들이 그렇죠, 신상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그래도 한때 그들이 정치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했던 그런 소영웅들, 대영웅과 소영웅담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추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갑자기 연락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인데 가보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누가 윤석열 욕을 해요. 누가 갑자기 만철수 욕을 해요. 뭐 누가 뭐 이렇게 욕을 해요. 그거 뭐냐면 추문을 저한테 슬쩍 던져 놓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럼 제가 그거를 뭐 바로 웬일이야 그런 일이 있어 하고 퍼뜨리는 애도 아니지만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 추문이, 그리고 그 추문을 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누가 갑자기 야 제가 뭐 나쁘다 이러면요, 그건 저를 그걸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추문이 나오는 이유의 의도를 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가 온다? 그럼 저는 그 추문을 반대로 저 상대 진영에서 역공으로 올 수 있는 이거구나 해서 그 논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에 대한, 저는 논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즌에 제가 알게 된 건 이봉큐 TV의 270일 남은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저도 무슨 방송을 이제 개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방식이 되겠지만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화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은 이야기로 만들어지는구나를 브리저튼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래서 왕실 그 여왕이 있는데 이야기를 만드세요? 네, 그 흑인 여왕이 매일 그걸 봐요. 흑인 여왕을 움직이는 게 그 매일 찌라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는 이제 드라마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2022년 심룡이 누구와 되든 그 말이 성공을 하고 정말 기수가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리고 서로 이 심룡을 왜 이름을 굳이 박아놨냐면요, 서로 싸우지들 마시라고. 근데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 서로 생기면요, 그거는 물고 뜯을 겁니다. 왜냐면 싸우지들 마세요. 다 싸우는 사람들이 안 봐도 누구 아니, 싸울 사람은 아는데. 네. 싸우는 그냥 근데 무시해버리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있어요. 아니 270 아니 그것도 맞는데 270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뭐 막 갑자기 어떤 분, 예를 들면 한때 어디까지 가셨던 분들이 뭐 NGO 만든다 아니면 뭐 한다 내가 뭐 조직하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그거 이미 예전 조직 다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자기 어떤 자리 갈까. 윤석열 되면 내가 뭐 하지, 홍준표 되면 뭐 하지, 내가 최재형 되면 뭐 하지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벌써 그 사람들 욕심은 권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본다. 그러면 뭘 해주셔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이 10명 중에 아는 사람이 몇 인이라도 있으면 그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일단 270여일 남은 사이에 예를 들면 나는 황교안 알고 뭐 난 안철수 안다, 난 윤석열 알고 원희룡 안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직접 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 나경원 안다, 주호영 안다, 이준석 안다, 아는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우파에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뭐냐면 이름은 나도 알아요. 전화번호 있는 거,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평소에 가르쳐줘야 되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해서 그들이 싸울 때 야 너 싸우지 마. 준석이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당내로 들어오든 안 오든. 그랬을 때 진짜 정치를 하는 분은요, 이준석한테 준석이 알아 너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준석이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준석아 지금 너에 대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너가 이거를 안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너가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본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 그거를 보세요. 저도 만약에 야 내가 너 김신혜 너 아껴서 하는 말이야 하고 저한테 만약에 유튜브로 누가 저를 저격 비슷하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아껴주는 척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 그걸 10번을 돌려봅니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진이가 나와요. 이 사람 나 아끼는 거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전 안 들어요. 근데 누가 야 나 몰라 그런 거 모르겠는데 너 진짜 이러지 마. 이거 중재자. 예, 중재자. 그래서 그 역할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이 중에 있네. 여기 중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중에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건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분들의 지역 유권자들. 지역 유권자가 제일 무섭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일을 해줬던 사람들, 보좌관들, 나름 그분들의 후원회장들. 후원회장 말을 무시를 못해요.
그 후원회장이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후원회장인데 만약에 나경원 후원회장인데 후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뭔 후원회장입니까? 이름만 후원회장이지. 그러니까 어떤 각 지금 이제 270일 남은 전에서 선수는 저는 마련은 됐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마사회로 치면 이 말은 다 이제 기량 있는 말들이 섰어요. 거기서 뭐 변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반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우리 저게 좌파가 바라는 바거든요. 이 안에 갑자기 이 싸움이 있고 뭐하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국민이 주인 되면 돼요. 국민이 주인 되면 돼요. 윤석열은 네. 선수고 최재형도 네. 선수고 네.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네. 국민 위해서 봉사한다며 우리가 네. 그 사람들 네. 왕으로 받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면 네. 시원찮으면 갈아치면 돼요. 국민이 당도 주권. 그게 혁명입니다. 아니 국민의 네. 힘이 시원찮아. 여러분 갈아치면 돼요. 그 역사와 전통. 맞네요. 아니, 예. 역사와 전통이 뭘 얼마나 됐어. 국민의힘 이름 바꾼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전엔 자유한국당이었잖아. 그 당대표도 또 바뀌었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충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국민한테 충성해야 돼요. 충성 안 하잖아요. 네. 바꾸면 돼요. 말 바꾸면 네. 되고 국민이 바꾸면 마차도 됩니다. 바꾸면 네. 되고요. 맞아요. 다 바꾸면 돼요. 말 세워놓는 거 어디야? 네. 그죠? 말 정류장에 뭐야? 마구간. 네. 마구간도 바꾸면 돼. 무슨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최재형, 윤석열이 네. 얼마나 잘하는지 네. 우리가 북돋아주고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네. 국민이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네. 주인이라는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됐든 유권자들이 됐든 네. 우리의 한 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네. 우리가 보여줘야지. 왜 까불고 36살 먹은 놈이 까불고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만있어 봐. 문재인 깨려면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되려면 국민의힘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준석이 불안해도 이준석이 그 저쪽 당으로 윤석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 너 저기 가면은 망해. 가지 말고 제3지대 저 딸이 틀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응원해 줄게. 너 저기 부정선거 없대는데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데 네. 당신 거기 가? 그럼 우리 응원 못해. 국민이 이래야 돼요. 네. 국민이.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 깰려면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가야지. 이러는 순간 쟤네들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전혀 당이 우리를 이용해. 안 돼. 이제 과감하게 국민이 나서야 돼요. 이제 안 돼.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랬는데 이 국민들이 많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이준석과 윤석열 총장 이미 기사에서 이윤 효과라고도 나오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윤 막 이렇게 전윤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둘을 부각을 시키던데 저는 이 이준석 윤석열의 앞으로 상황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제일 크게 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간단하게 이준석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준석 현상이 아니라 이준석이 당대표는 지금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우파 진영 국민들은 이제 왜냐면 본질을 저도 모르니까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온 대로 알잖아요. 제가 대기업에 제가 핵심 임원인 적도 없고 제가 부유하게 자라서 거기서 그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정적입니다. 아는 게 우리 국민들은 더 할 거예요. 자기 하루 종일 커피숍에서 손님하고 그럼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금 팩트가 아니고요. 저 혼자의 어떤 생각이에요. 이 누군가를 대표로 세운다는 것은 갑자기 겉으로는 2030의 지지 이렇게 하면서 왔지만 이거는 저는 카르텔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내일 이제 전라도에 간다는데 결국 노무현, 전라도 그리고 이현재 총리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현재 총리가 이 금융권에
아주 수장이래요. 모피아. 네, 모피아. 예. 모피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사실은 뭐 거기 다 서울대 경제학과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상당한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재벌 탄압이 어떻게 왔냐면요. 장하성 이 문재인 정권은요. 삼성 죽이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참여연대부터 박원순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장하성을 준비시켜서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거의 3만 5천 원인가요? 그런 두꺼운 책을 냅니다. 맞아요. 거기에 삼성을 죽여야 되는 수많은 통계와 이유를 만들고요. 그거를 경희대학교 새천년을 2,000명, 3,000명 청춘 콘서트를 마이크 임팩트라는 곳에서 해요. 거기에 알랭드 보통이 오고 김재동이 오고 진중권이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장하성이 와요. 맞아요. 그리고 장하성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건 그 1년 전에 뭐가 퍼뜨려지냐면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삼포시대, 그러다가 삼포시대도 적이니까 오포시대, 팔포시대가 나오면서 청년들이 뭐 이렇게 남녀 문제 싸우고 뭐 오빠는 뭐 전세도 못 살 것 같아서 오빠 싫어 그러면 야 싸우고 남녀 갈등 거기다 페미니즘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청년들이 콘서트에 장하성 그 강의를 하고 끝나고 1,000명이 줄을 서요. 밖에 저도 가봤습니다. 저는 한동원 대표 그 마이크 임팩트 대표랑 예전에 프로젝트 뭐 청년 창업을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뭐지?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알았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데 집권 정도가 아니라 그 향후 정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기업 죽이기에 나서겠구나. 그리고 기업 죽이는데 아주 그 장하성 같은 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겠구나. 그 모든 대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동을 모든 방송국에 껴주고 벌써 역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이 시점에 드리냐면요. 우리 우판 이걸 안 해요. 아젠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목표가 대권을 잡는다. 여기끼리 우리끼리 싸우고 뭘 도와준다. 이것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적으로 벌써 나와 있어요.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게. 그러면 걔네들은 그 아젠다를 퍼뜨려요. 뭐라고 기획 프로그램을 해서 이생망, 뭐 집 전세, 뭐 걔네가 오히려 만들었던 그 분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 졌잖아요. 재보궐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아젠다에 본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아젠다를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에 이제 반대 역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왜 김동연 부총리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냐. 결국 경제가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를 이제 청년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경제가 살아야지 내가 취업을 하고 내 삶이 나아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되고요. 그 전 시대의 창업가들 있잖아요. 얼마나 좌파는 그들의 요만한 문제, 추문을 퍼뜨려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사이에 금융권을 먹으면서 서울대 경제학과 그 아들인 또 이준석 지금 이 일이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아는 분들은 이제 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보를 주시고. 그러니까 좌파 카르텔에 이준석이도 은연중에 그 카르텔에 들어가서 작동된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문제 있는 사람 거기서 요번 무기징역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대법원장인 김명수 시즌에 옵티머스가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소리는요. 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작대기든 뭐든 누구라도 세워서 문재인 정권이 감옥 안 가고 청와대와 얽혀있는 금융 문제, 주식 문제가 더만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한둘 뭔가 망가지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띄울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는 사람을 야당 대표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면 촛불 난동 부려서 정권 탈취한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준석 1등. 네. 그럼 그다음에 광풍. 근데 언론에서 받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하지만 270일 안에 바꿀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와 그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낼 수 있겠다. 우리가 예전에 그때 청와대에서 막 다 눕고 막
그때 청와대에서 무서웠다 그래요. 국민들이 무서웠다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로 지금 기가 막히게 다 이거 사람들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리고 안 믿던 우파 이거 코로나 이상해 했던 분들도 이거를 그렇게 10만 원 벌금을 물리고 모든 순간에 자기 주변에서 코로나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요즘에 우파 어르신들 제 만나면 나 백신 맞았어. 나 백신 자랑이에요.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들의 지독한 그 카르텔의 지독한 그 치밀한 전략에 맞서는 거는 백약이 무효라고 보고요. 네. 안 돼요. 백약이 무효인데 네. 딱 하나 남았다고. 하나요. 제가 생각. 그래서 부정선거구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해서 부정선거로 무너뜨리기 전에는요. 아무리 단일화해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예요. 네. 부정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대선에 부정선거 안 하겠습니까? 그거 못하게만 막으면 무조건 압승이야. 말뚝이 나가도 이겨요. 김신혜 씨가 나가도 이긴다니까. 맞아요. 김신혜 씨도 단일화 되잖아요. 대통령 돼요. 이번에 우리 단일화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PD가 나가도 그냥 대통령 돼. 아무나 나가도 단일화만 되면. 근데 저들은 두 가지 할 거예요. 부정선거와 단일화 안 되게 작업. 그렇죠. 지금부터 네? 그거 모든 거에서.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니까. 네. 부정선거만 싸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부정선거를 얘기도 안 하고 가자는 거야. 야만이라고 그러잖아.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야만이래요. 그러면 이번에 미안하지만 또 줘. 진 다음에 나라 네.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책임질래? 네. 당대표 물러나는 걸로 책임? 정계 은퇴하는 걸로 책임? 나라는 아니 을사오적이 네. 을사오적이요. 이완용 등등 을사오적이 네.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서 식민지 된 다음에 뭘로 책임져? 역사에서 대대로 을사오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지들 좀 뭘로 책임 못 진다니까 역사적으로 대대로 오적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되고 결국 부정선거가 단일화 안 되는 거 이거 두 개만 남은 건데 네. 그 작업 한다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정선거라는 4개 단어에 들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울산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인데 사람들이 웃긴 게 울산 부정선거는 있었대요. 근데 총선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이색망 퍼뜨리는 거 저는 왜냐면 이 이봉규 TV의 역할이 먹혀야 되거든요. 먹혀 들어간다는 건 국민들이 팍 뼈에 박히고 이거 내 문제네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썼지만 많은 집회를 했지만 막으려는 세력이 돈을 더 썼고 그런 만약에 유튜브만 해도 모두가 부정선거에 나서지 못했고 어떤 데는 이준석을 출연시켰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어요. 이런 시점이 된 이 시기에 남아있는 건 결국은 국민을 깨우치고 우리 보수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부정선거와 단일화를 만들어내는데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모든 순간에 이거는 저쪽에서 우리 단일화 깨려고 하는 거다 하면 지금 요번에 최재형 좌파 판결도 그런 거였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네. 자, 김신혜 씨가 네. 김신혜 그러니까요. 씨가 태클 걸려서. 자, 김신혜 씨가 지금 우파가 아니라 네. 좌파에서 네. 우파가 정권 잡으면 감옥 가서 평생 못 나올 입장이다 생각해요. 네. 그 입장이야. 네. 예?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선거를 해야 되겠다. 단일화가 안 되겠다. 이 두 엔진을 돌리면 우리가 이긴다. 네. 그러면 이 두 엔진이 잘 작동하게끔 하려면 누구를 심으면 되겠어요? 이게 양정철이가 작업을 하는데 누가 심으면 되겠어요? 지금 이준석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임자 아니야? 적임자죠. 두 개 다. 걔를 당대표 만들어 놓으면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끝나고. 저희 같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일화가 자동적으로 이분법 돼. 이 두 개로.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 심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심겠어요? 선관위. 이준석 한번 돌려서 1등 한번 만들어 놓자. 여론조사든 뭐든. 한국 국민들은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박시영이 처음에 윈저코리아 컨설팅에서 양정철이가 처음에 1위를 잘하는 게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선수예요. 네. 양정철이가 잘하는 게 빅데이터를 맞아요. 조작하는 걸 잘해요. 네. 쓱
특보잡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1등. 그게 윈저코리아 컨설팅이에요. 그다음에 민주연구 여론 언론들이 다 받아요. 이준석 여론조사 1등, 네. 이준석 당대표 적합도 1등. 네. 수많은 언론이 기사가 막 수백 개가 하루에 도배가 돼. 그러면 못 모르는 국민들은요. 이준석이 돌풍인가 보다 넘어가요. 요번에 그랬죠. 사기당하는 거야. 일정 포인트. 약장사들이요. 네. 약 팔 때 그렇게 파는 거야. 약장사들이. 네. 비암이 뭐 애들은 가라. 이거. 그러니까 박사님이 거의 우리 우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럼 이 대안 여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됐잖아요. 대안은 그거라니까. 부정선거를 깨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대안이라니까. 그럼 이제 두 개 남은 거잖아요. 네. 단일화에 대한 건 이제 다 인지가 됐고, 어떻게 여기를 단일화 공격을 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분리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부정선거를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가 다시 전 재부활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남아있고 재검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부정선거란 네 단어를 저도 여러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아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우리가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근데 우리 일반 시민한테 공감을 못 주는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설명을 해주면 그 단어 말고 다르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왜냐면 어쨌든 여기까지 싸워왔고 알릴 만큼 알렸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성입니다. 미안한데 국민들은 자기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국민 자기한테 피해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잘못 얘기했다 저 회사 잘려요. 회사 왜 잘려요? 유권자가 내 룰이 잘못된 그 단어가 안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재부활이라고 생각했냐면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하게 부정선거라는 걸로 왔어요.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나설 수 없는 뭔가 진짜 민경욱 의원 정도만 나설 수 있고 김소연 변호사 정도만 나설 수 있고 내 인생 걸었어요 하는 사람들만 나설 수 있는 아젠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너무나 피해가 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눈을 감았어요. 비겁자들이 속출했고 우파 진영 안에서도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국회의원들도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정선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 가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거기서 그 의원끼리 회의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른 똑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네.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 하루도 여태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한 날이 없어요. 맞아요. 매일 뽕평이 됐건 이렇게 우리 김신혜 씨랑 얘기를 하건 초대 손님이 오건 정치인이 오건 하루도 얘기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 끝나서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싸우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까 회계 선거에 이준석이 돌풍 만들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밥도 하고. 그걸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서 6월 28일 날 재검표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몇몇 투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몇몇 1인 시위하는 몇몇이 나라를 구합니다. 결국은 나라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동시에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은요 쏠림 현상으로 부정선거가 요만큼이라도 밝혀지기만 하잖아요.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로 이 새끼들이 나라로 그러면 또 촛불 광풍의 반대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걸 언제 보여줬냐면요. 그거 지금 천추한인데 기억해 보세요. 10월 3일 날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그 매운 인파가 다 나온 거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회 현장에 한 장소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건 미국에도 없었고 유럽에도 없었고 프랑스 혁명 때도 없었고 러시아 볼셰피크도 없었어요. 그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때 무너뜨렸어야 돼. 그때 청와대에 그냥 담을 그냥 넘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린 너무 착한 시민들이라서 비폭력으로 청와대 넘어가려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자제했어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은 뭐 황교안 그때 전광훈 목사 뭐 등등 그 야권을 그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하고 이걸 막은 게 천추해하냐. 그걸 넘었어야 돼. 그러면 전경들도요 총 못 쏴요. 한두 명이 넘어야지 총을 쏘지. 쐈다간 그건 그날로 아주 거기서 가루가 돼. 쏘는 놈은 수백만 명이 그냥 덮쳤는데
그렇게 넘어서 문재인 정부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자, 부정선거가 6월 28일 날 재검표합니다. 네. 9시 반부터. 네, 6월 28일.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아마 저들은 뻔해. 아, 그건 당락에 영향을 못 미치 그런 식으로. 일부 실수였다. 뻔합니다. 실수였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는 몇몇 의사들이 실수여도 이거는 부정이다. 아, 그랬잖아요. 아니, 도둑놈이 그렇죠. 도둑질 실수였다고 사람 실수로 죽였다면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살인이었잖아. 네. 결과가 도둑질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부정선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수? 아, 안 통해 이제. 분명히 실수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실수였더니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구나 시기석으로. 네. 이준석을 선관위 재검표 이게 날짜가 왜 심어놨겠어요? 아이, 그거 실수래잖아요. 분명히 준석이 길길이 뛸 거야. 실수를 하는데 왜 그걸 야만스럽게 나옵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선된 놈들 있죠? 당선된 네. 놈들. 국민의힘의 103명. 지네들이 이미 금배지 달았잖아. 빼기 싫고. 빼기 싫고. 잠깐만요. 네. 예, 방송 중입니다. 오세요. 3시입니다. 이게 다 네네. 그런 정도. 네네네. 3시에 오세요. 네, 주소 찍어드릴게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네. 그런. 그런 무서운 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게 너무나 그러면은 반대로. 다 계획대로 되는 거네요. 그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그 전에 열심히 그 부정선거 없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네. 지금 재검표 그 무서운- 일이고 언론사들이 어제부터 중앙일보 뭐 무서운 계략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썼단 말이에요. 네.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사들이 몇 시간 만에 이 제목이 바뀌고 뭐 아예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데스크든 뭐든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이게 근데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혁명적인 국민이 뒤집어 엎지 그러니까 않으면 혁명의 제일 네. 첫 그런 그거는 부정선거네요. 100만 명 국민이 필요 없습니다. 음. 1명, 10명,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100명의 의사들이 나오면은 역사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 100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매일 이렇게 지저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은 이미 나왔어요. 네, 나왔죠. 이미 나왔는데 네. D-Day가 6월 28일 재검표입니다. 네. 재검표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라고 그럴 거예요, 저긴. 안 봐도 뻔해. 그리고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표차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을 거예요. 단 몇백 장이라도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오스트리아에서 4장 봉투 열린 것 때문에 전체 대선을 무효로 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사례를 다 줘야 네 장이 봉투가 열렸다는 거. 이거 비밀선거 사전 투표 봉투가 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열리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누가 넣었다는 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4장 열린 거 가지고 그 전체 대선을 무효로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몇백 장이 나왔는데 몇백 장은 당선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뭐 이러고 실수였다. 몇백 장도. 천만에. 실수가 안 돼. 이거는. 한 장, 2장이면 실수로 봐줘. 몇백 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수야. 몇백 장이 어떻게 실수예요. 우리 선관위에 맞습니다. 돈을 얼마나 예산을 주는데 안 돼. 이걸로 엎어야 돼요. 6월 28일 재검표 날을 D-Day로 해서 엎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준석이한테 지금 돌풍으로 놀아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 카르텔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입장 그렇게 생각하면 이준석이 편하겠지. 나중에 다음 대선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은요 수시로 얘기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 감을 가지고 그럼 있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거죠. 그리고 나경원은 법률가 판사 출신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이야. 네. 나경원이 대표되는 순간 부정선거 나오면요 저쪽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싸우면 골치 아파져. 네. 이준석 짝이라니까 저쪽 카르텔로 네. 아주 앞잡이로 제대로 우리 나라 넘어갈 때 이완용이가 딱이었던 거예요. 이완용이가 그쵸. 뭐라고 주장했는데 적임자 평소에 하는 거죠. 적임자. 왜냐면 나섰고. 부국강병론을 얘기하면서 일본과 손을 합쳐야 우리 조선이 부국강병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없는 거야. 앞잡이로. 그걸 딱 심어서
예? 총리 대신 시키면서 심어서 그다음에 전쟁도 안 일으키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나라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전쟁도 안 일으키고 이거 똑같아요. 이준석이 딱 당대표 네. 만들어서 전쟁도 없이 네. 전쟁도 없이 네. 그냥 또 부정으로 또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정선거로 6월 28일 이후에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이런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예상 가능한 현실인데. 예. 그럼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망조가 드는 거죠. 망조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릴 수 있는 건 없나요? 근데 지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물론 일부 사람이지만 지금 김신혜 씨 말대로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네.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지금 저자들의 이 강력한 카르텔로 이 마수가 뻗쳐 있는 거 뒤집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차하면 떠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못 산다. 네. 난 제2의 문재인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못 살아.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 희망이 미안하지만 없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속 끓이지 않고 나는 그냥 뭐 떠나겠다.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네. 살겠다, 미국에서 살겠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살겠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네. 그리고 여권 가지고 잘 다녀요. 안 바뀌는데. 여권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그 박사님 윤석열 총장이 왜냐하면 저는 검사가 없으면 왜냐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일어나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애국자를 하지만 이 많은 것들에서 벌써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은 인원이라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게 적은 일은 일어나면 네. 목숨 걸고 일어나면 많은 국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쏠림 현상.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역쏠림. 실제로 우리가 남아있는 희망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점점 이제 이상이 없어지고 현실 가능한 왜냐면 저는 이제 모든 게 지금 이준석도 예를 들면 당대표로 더 못 가는 건 이준석의 목줄이거든요. 이준석의 목줄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개 지금 아직 팩트체크가 100% 되지 않아서 완성만 안 됐다 뿐이지 벌써 이준석의 단점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툭툭툭툭 벌써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완성되기까지는 지금 3, 4, 뭐 2 이런데 병역 그 다음에 하버드 학위 졸업한 거 맞냐 아니냐 아버지 문제 중국하고 연관고리 돈 받은 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보십시오. 홍준표는 스나이퍼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사람이에요. 유불리를 생각하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지금 좌파에서 모든 걸 통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걸지 말자니까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뒤집지 못하면 나라는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희망이 없네. 아니 희망이 있다니까요. 쏠림 현상은 좌파 카르텔 쏠림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파의 쏠림 현상도 이제 나옵니다. 그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니까요. 네. 그게 보여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보여줘. 그게 마지막 남아 있는 건데요. 너무 힘이 들고 왜냐면 우리가 왜냐면 국민들은 이제 최선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자기 생계까지도 지금 어렵고 그냥 갈 준비도 다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미 먹고 살만한 나 이제 안 와. 나 이제 대한민국 그냥 버릴래. 그냥 미안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먹고 살만한 근데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앞잡이들한테 당해서 그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거가 제일 야당이고 그게 대안이라는 망상을 깨야 돼요. 그걸 국민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국민이. 진짜 국민의 힘이.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윤석열, 최재형도 아유 야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여야지. 단일화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좀 미덥지 않아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망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끝내야 돼요. 그런 순간 카르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네. 네, 마치겠습니다.